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파일 입출력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운영체제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일이라는 것은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진 연속된 바이트의 나열로서 특별한 포맷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들을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저장했는지에 따라 서로 달라지게 될 것이요. 따라서 그 저장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 파일을 읽어드릴 때 적절히 해석해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더불어서 유닉스와 리눅스에서의 파일은 단지 보조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그 밖의 외부 입출력 장치에 대한 공통의 인터페이스로서 루트빈트 DV 밑에 다수의 입출력 장치에 대한 장치 파일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파일을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접근하고자 했을 때에는 현재 시스템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저장 장치에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직접 접근을 해서 파일 입출력 처리를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의 커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파일 입출력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커널에서 제공되어지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는 운영체제에서 시스템 호출이라고 불렀었죠. 즉 응용 프로그램은 시스템 호출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소위 시스템 호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운영체제에게 파일 입출력에 대한 처리를 위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보조 저장 장치를 적절하게 운영해 주어서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그런 파일 입출력에 대한 처리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게 되돌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커널에서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입출력 설비에 직접 접근을 제공을 하는 시스템 호출 함수들의 집합을 파일 접근 프리미티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유닉스나 리눅스의 파일 입출력을 위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형성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표준 파일 입출력과 같은 다른 파일 접근 방식은 모두 다 이 파일 접근 프리미티브를 통해서 커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호출을 이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루는 리눅스 환경에서의 파일 접근 프리미티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파일을 열고 생성을 하고 혹은 닫고 읽고 쓰고 등의 작업들이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입출력 함수들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파일 접근 프리미티브를 이용해서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픈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을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 컨트롤 헤더를 포함해주면 되는데 오픈 시스템 호출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경로명을 하나의 문자열로 전달해주게 되어집니다. 단지 현재 경로상에 있는 파일에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파일 이름만 지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다른 경로상에 있는 파일에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포함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경로를 문자열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오픈 시스템 호출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오픈 플래그, 즉 파일을 어떤 식으로 오픈할 것인지를 지정해주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인수는 보통 파일 컨트롤 헤더에서 정의되어진 상수를 이용해서 지정하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플래그들은 오픈 시스템 호출에서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o_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기본 플래그로는 읽기 전용 모드로 오픈할 것인지 쓰기 전용 모드로 오픈할 것인지 혹은 읽고 쓰기용으로 오픈할 것인지 세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모드로 오픈하게 되어지면 이후 read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지정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쓰기 전용 모드로 오픈했다라고 한다면 writ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대상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데이터 파일로부터 데이터들을 일괄 읽어드리거나 일괄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드들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반면에 오픈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혹은 쓰기용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o_readwrite라는 플래그를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내가 read나 writ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사용을 할 때마다 파일 포인터가 이동하게 되어지니까
적절한 위치들을 다시 재설정해서 사용을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느 경로에 있는 어떤 파일을 어떤 모드로 오픈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면 이 오픈 시스템 호출은 대상되어지는 파일에 대해서 열기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반환값으로 하나의 정수값을 반환해 주는데, 이 정수값은 열린 파일에 대한 하나의 식별 번호로서 0 이상의 양의 정수값을 전달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일 디스크립터는 0번, 1번, 2번은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되어 있는데 0번은 표준 입출력 장치를, 1번은 표준 출력 장치를, 2번은 표준 오류 출력 장치를 위해서 예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파일을 오픈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3번 이상의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반환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만약에 오픈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오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1 값이 반환되어지기도 합니다. 오픈 시스템 호출 함수에 의해서 열린 파일은 read나 write 같은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파일 입출력 처리를 수행을 하고, 모든 사용을 끝마치면 close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열린 파일을 닫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 close 시스템 호출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unistd.h라는 헤더를 포함해 주면 되는데, close 시스템 호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인수로 오픈 시스템 호출 함수의 반환값인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인수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파일을 닫아주는 작업이 수행되어질 것이에요. 닫기가 성공되어지면 0의 값을, 어떠한 이유로 닫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음수 1 값을 반환해주게 되어집니다. 현재 운영체제 내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들에 대한 정보는 PCB 블럭상에 기술되어지는데, 그 PCB 블럭 내에 현재 동시에 열 수 있는 파일 개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면서 무작정 파일을 오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파일들은 항상 닫아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파일 쓰기 동작 같은 경우는 버퍼를 통해서 지연 처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파일 쓰기 동작이 마무리되어졌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이 안 되어지고 추후에 저장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프로세스가 비정상 종료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사용자는 저장했다라고 생각했던 파일이 저장이 완료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종료 등으로 파일의 내용이 저장이 안 되어지는 상황들을 방지하고자 현재 파일에 대한 접근이 끝난 시점에서 파일을 닫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추후 다시 파일을 접근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열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파일을 열고 닫기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메인 함수에서는 명령의 인자를 통해서 문자열들을 전달받았는데, 현재 전달받은 명령의 인자의 값을 파일 이름으로 해서 현재 읽기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자, 이때 이 오픈이라는 함수의 반환값이 음수 1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파일이 오픈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오픈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파일을 닫아준 다음에 종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stdlib.h라는 헤더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프로그램을 종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컴파일해서 보면 현재 생성되어진 오픈이라는 실행 파일을 수행을 하면서 명령의 인자를 통해서 abcd라는 현재 경로상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 이름을 부여하게 되어지면 읽기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되어지는 abcd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 열기 오류가 발생되어지겠죠. 반면에 현재 경로상에 readme라는 존재하는 파일에 대해서 오픈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파일에 대해서 읽기 모드로 오픈하는 것은 잘 처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반환되어지는 파일 디스크립터 값 3번이 제대로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픈 시스템 호출은 다음에 추가 플래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4가지 위주로 좀 살펴볼 것인데, 이 플래그들은 보통 새로운 파일을 생성될 때 관여되어집니다.
o_create라는 플래그는 현재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없는 경우에 새로 생성하라는 플래그이고, o_trunk라는 플래그는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파일의 내용을 지우고 지금부터 쓰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체하라는 플래그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있으면 오류를 발생하도록 하고, o_append라는 플래그는 대상이 있는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파일의 끝에다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플래그가 되어집니다. 즉, 새로운 파일을 쓰기 모드로 생성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합들이 가능하겠죠. 이 첫 번째 조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존재하면 그 파일을 열 것이고,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쓰기 모드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라 라는 그런 처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물론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파일 포인터는 대상 되어지는 파일의 제일 시작에 위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지 않으면 마구 뒤섞여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반면에 이 두 번째 조합 같은 경우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롭게 생성을 하도록 하되, 이미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파일의 내용을 지우고, 다시 말해서 그 파일의 크기를 0으로 설정하고 나서 이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지는, 대상이 되는 파일의 내용을 지우고 크기를 0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파일 포인터는 빈 파일의 시작을 가리키게 되어지고, 이후 저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파일의 시작부터 저장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조합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로 생성을 하되, 만약에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의 같은 이름의 파일이 훼손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설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조합 같은 경우는 현재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하되,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파일 끝에다가 새롭게 저장되어지는 내용들을 추가하는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o_create라는 플래그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픈 시스템 호출 함수의 세 번째 인자를 통해서 현재 파일의 접근 모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오픈 시스템 호출의 세 번째 인수 모드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인수로 전달되어지는 값은 이 헤더 파일에 지정되어진 접근 권한과 관련되어지는 상수 값들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좀 더 간단하게는 우리 리눅스 명령 chmod를 사용을 할 때 각 파일의 접근 권한을 팔진수 표기법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설정하고자 하는 모드 값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644라는 것은 팔진수 644로 설정되어지는 것인데, 오너와 그룹 오너 그리고 기타 사용자들에 대해서 각각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으로 표현되어지니까 421, 421, 421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644로 표현되어지는, 즉 현재 파일의 소유자는 읽기 쓰기 권한을 모두 부여하되 그룹 오너와 기타 사용자는 모두 다 읽기 권한만 부여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드라는 값이 생략되어지게 되면 현재 umask의 설정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픈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복잡하게 플래그들을 기술하는 것 대신에 create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 호출 함수는 특별히 플래그를 지정하지 않고 이 경로상에 있는 파일에 대해서 이 접근 권한을 갖는 파일을 새로 생성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 호출 함수예요. 오픈 시스템 호출 함수와 마찬가지로 파일 열기에 성공하면 오픈되어진 파일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반환을 해주고, 파일 열기가 실패하게 되어지면 -1 값이 반환되어집니다. 사실 이 create 시스템 호출 함수는 오픈 시스템 호출 함수에 대해서 다음의 플래그를 적용을 해서 오픈한 경우와 내부적으로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기본 특징을 갖고 있는 저장용 파일을 간단하게 생성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 create 시스템 호출 함수를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내 입맛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인 설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오픈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필요한 플래그 값들을 지정을 해서 생성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현재 각자 홈 디렉토리 내에 FIO라는 디렉토리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디렉토리 안으로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이 안에다가 create.c라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다양한 오픈 시스템 호출 함수에 대한 플래그들에 대한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쓰기 모드로 오픈을 하되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생성한다 라는 것은 모든 표현들의 공통점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다만 이 첫 번째 표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이 열린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모두 유지되어지면서 파일 포인터가 파일의 시작에 위치하는 데 반해서 이 두 번째 경우는 기존의 내용은 모두 없어진 채로 파일 포인터가 시작에 위치한다 라고 했었죠. 세 번째 표현은 기존의 파일이 존재하면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네 번째 경우에는 기존의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유지되어지면서 그 파일의 제일 끝으로 파일 포인터가 자동 이동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마지막에 create 시스템 호출을 사용을 한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와 같은 특징들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각자 한번 여러분들이 주석 부분을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보기 바랍니다. read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읽기 모드로 오픈한 파일에서 n바이트만큼을 버프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저장 공간에 읽어드리는 동작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파일 읽기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현재 읽혀진 바이트 수를 반환해주게 되어질 것이고, 파일 끝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읽을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0을, 파일 읽기를 실패하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1을 반환해주게 되어집니다. size_t는 읽혀질 바이트 수이기 때문에 양의 정수로 표현되어지는 타입이다 라고 한다면, ssize_t라는 타입은 실패한 경우에 음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igned into와 같은 타입이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더불어서 이 read 시스템 호출을 할 때마다 파일 포인터는 현재 읽은 바이트 수만큼 자동 이동되어지기 때문에 큰 파일의 경우 순차적으로 read 시스템 호출을 반복해서 처리하면 파일의 내용들을 모두 읽어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읽어드린 내용들을 저장할 공간이 현재 void 포인터형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드린 내용들을 어떠한 타입의 메모리 공간에도, 즉 변수나 배열 공간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앞서서 암묵적으로 소개했던 파일 포인터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로 표현한다면 파일 위치 포인터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입출력하고자 하는 파일 내에서 그 내용을 읽어드리거나 혹은 새로운 내용을 쓰고자 하는 현재 파일 내의 위치를 가리킨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파일 열기 시 파일의 맨 앞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읽기나 쓰기 동작이 일어날 때마다 그 크기만큼 자동으로 갱신되어져서 파일 뒤쪽으로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파일 오픈 시 o_append라는 플래그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파일 열자마자 해당하는 파일의 제일 끝으로 파일 포인터가 자동 갱신되어져서 설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write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쓰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파일의 제일 끝에 덧붙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write 시스템 호출은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쓰기 모드로 오픈되어진 파일에다가 현재 버프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저장 공간의 내용들을 n바이트만큼 파일에 저장해 주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는 시스템 호출 함수입니다. 쓰기가 성공하게 되어지면 내가 현재 쓰고자 하는 수만큼이 반환되어지게 될 것이고, 쓰기가 실패하게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음수 1의 값이 반환이 되어집니다. read 시스템 호출 함수와 마찬가지로 write 시스템 호출 함수도 한번 호출할 때마다 이 크기만큼의 내용들이 쓰여지고 파일 포인터는 그 뒤로 바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현재 열려있는 파일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파일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 호출 함수로 dup 또 dup2라는 함수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현재 dup라는 함수는 함수의 인자로 기존의 파일 디스크립터 값을 전달받아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파일에 대한 새로운 파일 디스크립터를 생성해서 반환을 해주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1 값을 반환해 줍니다. 반면에 dup2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의 값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되어진 파일 디스크립터의 값으로 복제를 해주고, 다시 말해서 이 두 파일 디스크립터가 모두 다 첫 번째 인자가 가리키는 파일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고 그 값을 반환 값으로 반환해 주도록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두 함수 모두 다 파일 디스크립터 복제에 실패하면 음수 1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함수들은 추후에 파일 입출력 리다이렉션이라는 것을 구현해 보고자 할 때 사용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오픈되어진 파일의 파일 포인터를 특정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된 바이트만큼 이동한 곳으로 변경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호출 함수로서 lseek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이 fd가 가리키는 파일의 파일 포인터를 이 세 번째 매개 변수가 가리키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옵셋만큼 떨어진 곳으로 파일 포인터를 이동시켜라 라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는 값은 보통 이 상수로 정의되어진 세 개의 값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seek_set 이라는 것은 파일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seek_end는 파일의 끝을, 또 seek_current는 현재 파일 포인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그 기준점을 기반으로 해서 옵셋만큼 얼만큼 더 떨어진 곳으로 파일 포인터를 강제로 이동해 주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호출은 현재 파일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0만큼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라 라고 했으니까 현재 파일 포인터가 어디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파일의 시작 위치로 파일 포인터를 강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호출이 될 것이에요. 반면에 마지막에 있는 호출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끝점을 기준으로 0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했으니까 파일 제일 끝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서 어펜드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게 되어지면 이 동작이 자동으로 처리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시작점이나 끝점 혹은 현재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바이트만큼 더 떨어진 곳, 즉 시작점부터 파일 끝 방향으로 100바이트만큼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동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가능한데, 이 옵셋 값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프로그래머가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파일 포인터를 강제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변수들과 같이 같은 크기의 데이터들을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일 포인터를 파일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체 변수 하나의 크기 곱하기 n개만큼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라 라는 것은 파일의 제일 시작부터 구조체 변수들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n개의 레코드가 끝난 시점, 즉 n 플러스 1번째 레코드가 위치할 시작 위치로 강제로 이동시켜주는 방법이 될 것이에요. 혹은 두 번째와 같은 표현은 파일 포인터가 현재 어떤 임의의 레코드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레코드의 시작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값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파일의 끝 방향이 아니라 파일의 시작 방향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한 레코드 전 레코드의 시작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이 lseek를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파일의 끝을 넘는 위치로도 파일 포인터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두 개의 레코드가 저장되어지고 있어서 파일의 끝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을 때 seekend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레코드 크기만큼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한 레코드 크기만큼 떨어진 위치로 이동하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그곳에다가 새로운 레코드 값을 기록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홀이 하나의 레코드 크기만큼 할당되어지고 파일의 크기가 이만큼 확장되어져서 파일 포인터는 이 제일 끝을 가리키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